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비 사업이나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44페이지에 보면 2022년에서 24년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그 표를 보면 2022, 2023, 2024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근데 예산이 마지막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업비가? 예, 사업이 저희들이 하수광구 정비 사업 같은 경우나 마을 하수 처리장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보통 사업이 보통 3년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 및 시설계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실제로 사업이 1차 년도에는 사업비가 배정도 좁게 되지만은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비를 해야 되지만은 마지막 단계에서 좀 사업이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의 특성상 그게 있는데 그 사업 추진은 생각했던 대로 다 잘 되나요? 예. 아, 예.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올 한 해도 하수 업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똑같이 지금 44쪽인데요. 여기 이제 환경 기초시설 악취 개선 사업으로 위치가 총 8개소 익산 분류 북부 함열 금마 여산하수 일일 중개 펌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런 하수에 대한 악취 민원이 3펌프장이 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3펌프장이 뭐 누락이 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익산 구 1위시 도심이겠죠. 그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이 약 10만 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각 지역에서 분산 보면 1펌프장, 2펌프장, 그다음에 3펌프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3펌프장은 저희들이 좀 했는데 장초 저희들이 저희들이 등한시한 부분인데요. 3펌프장이 저희들이 바로 평화동 제일아파트 바로 앞에 한 70m 전방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악취 민원이 좀 계속해서 또 아무래도 좀 주민들 바로 그 아파트 정문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좀 시각적으로나 뭐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한 다음에 저희들이 총 3건의 시설 개량을 해서 약 11억 정도를 투입했는데도 그 특정한 시간대 그 밤 한 10시부터 이상하게 그 냄새나는 악취 민원이 좀 작년에도 한두 건씩 생겼었는데 올해는 좀 유독히 저희들이 지금 파악 올 때는 한 5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알아서 저희들이 네, 갖고 과에서 이제 하수과로만 연락 오는 게 한 5건인 것 같고 예. 환경과로는 더 많이 민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남대로 그 운영사와 그다음에 설치업자 등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시설 점검 등을 했는데도 뚜렷하게 원인 행위를 저희들이 좀 그 악취 원인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수 없어갖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전문 업체에게 네. 악취 진단 그것을 용경을 좀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그걸 갖고 네. 반영하여 또 주민의 의견도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그 시설 개량 등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이 과로는 뭐 올해 한 5건 정도만 민원이 들어왔다고 예. 하시는데 이제 환경과로도 뭐 2019년부터 10건, 20년도에는 56건, 21년도에 42건, 작년에는 좀 줄어서 15건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중개 펌프장이 이쪽 용역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은 새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 예.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 꼭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하수 요금 예. 징수에 대해서 결손 처분액을 보니까요. 예. 작년에가 한 547만 3,420원이었는데 올해가 지금 1억이 넘게 결손 네. 처분액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진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하고 연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1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그 경매에 의한 네. 그 손실 그 소유권 이전이 돼 버리니까 그것이 네. 결손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예. 그래. 내년에는 이런 좀 결손 예, 처분에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징수 예.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하수 요금 체납 이렇게 현황을 보면은 그 우리가 하수가 상수도로 인해서 하수 요금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하수의 사용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좀 체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 요금 체납은 뭐 상수도를 차단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좀 방법이 있는데 지하수 쓰시는 분들은 따로 우리 뭐 부서에서 어떻게 차단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조금 혹시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 지하수 같은 경우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건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체납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부동산 그것을 압류를 하고 좀 있는 형편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예. 챙겨가지고요. 체납을 좀 최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영 의원입니다. 그다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의 하수관거 사업들이 지금 다 정립이 안 돼서 예. 지금도 오수관들이 농지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예. 근데 또 현장에 가보면은 또 좀 우스운 일이 오수관거 사업을 마을에는 해놨는데 그 사업 그게 이제 결국은 처리장가를 유입하기가 어려운 그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다가 떨어치면은 농지에서도 최소한도로 밑에 이제 그 하천이든지 그쪽까지 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딱 중단을 해놓고 농지에서 자연 유입돼서 농가들이 그 생활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1년 12달 농지에서 예. 물이 가득 차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그러한 현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본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 내용은 익산 공공하수 처리 시설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예.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감량화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 전체적으로 좀 찌꺼기를 줄이는데 많은 양은 못 줄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원래 저희들이 그 공화수 처리장에 나온 게 월 74루베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으로는 약 60루베 정도 나오는 거로 약 한 14루베 정도 이렇게 줄이는 거로 좀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14에서 한 16% 정도 이렇게 예, 예, 줄이는 그 정도 걸로 줄이는 걸로 좀 이렇게 돼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굉장히 많은 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발생되는 이제 바이오가스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런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를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이게 저희들이 그 감량화 사업의 주된 목적을 저희들이 가장 큰 목적은 악취를 저감하는다는 그 목적 하에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활용권입니다. 근데 그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 같은 경우는 70에서 약 65로 약 14루베 정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1년에 아니 월 1 저희들이 한 700루베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생산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좀 파악으로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바이오가스가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바이오가스를 저희들이 그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 그냥 그 인입해서 그 생산할 줄 알았더니 이게 저희들이 그 바이오가스는 가스 이게 그 도지사의 그 허가 판매업이 허가를 있어야 받아서 되죠. 판매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한국 가스 안전공사의 어떤 그 안정성 검토를 좀 받아야 됩니다. 내진 설계 등 그런 것이 또 필요해서요. 현재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안정성 검토 등을 위해서 기술 자문을 좀 받도록 좀 용역을 일단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진 설계 등 그런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음식물을 이제 거기에서 뭐 온이나 슬러지를 갖다 이제 거기에 다시 발효를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이체 치명되는 이제 황화수소나 예.
아니면 이제 메탄가스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메탄가스는 사실은 이제 그걸 잘 활용해서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음식물 예, 예. 예, 음식물 그 슬러지 오는 부분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좀 다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건조시켜 가지고서는 또 그걸 갖다 예, 예. 재활용할 수 있는 예, 그 예. 시스템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또 거기 그쪽 수조에 있는 그 또 열을 가열해야만이 그게 좀 분해가 되니까 예. 그런 시스템에 쓰고도 많은 양들이 남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뭐 지역에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를 구축을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좀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이미 그 찌꺼기 사업, 감량화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까지는 충분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부차적으로 지금 바이오가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용역 발주해서 2차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시설 보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시설 예. 보완.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할 때 원칙적으로 거기까지 해서 바이오가스를 갖다가 좀 다시 생활하는데 좀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이오가스가 일상에 많은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비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현재까지는 반쪽 사업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감량화 사업의 지속 사업비는 계속 투입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그 실효를 못 거두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게 예,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범입니다. 잠깐 이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행정위에서 8월달에 익산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마무리해서 지금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 지금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그 가스 판매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 한국 가스 안전공사에서 허가를 좀 여기에는 받아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됩니다. 예, 예. 자, 지금 여기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하수찌꺼기가 일일 71톤에서 57톤 약 연간 6억 원이 절감이 되고 예, 예.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서 연간 7억이 부가 수입이 된다. 그 대신 더 큰 효과는 악취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했어요. 예, 예. 지금 악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다 전부 바이오를 지금 불태우죠. 예, 예. 그럼 악취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이 냄새 나긴 나는데. 예? 이제사 그것을 아니 과장님 이제사 그걸 용역을 한다면 어떻게 이게 지금 아니, 저희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돼 있었는데 예, 이제서 저희들이 용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어떤 그 한국 가스 안전공사에서 가스 판매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가스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가스 허가업에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뭐 소규모 용량이 적건 크든 간에 무조건 근데 그렇게 않는 지금 지자체도 있어요. 근데 꼭 여기서 지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한국 가스 안전공사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북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다행인데도 가스 허가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게 내진 설계 등 그런 거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갖고 불가피하게 기술 검토와 좀 안정성 검토랑 기술 검토가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 지금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그런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허가를 안 얻고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보충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량화 사업은 이제 8월 중에 지금 준공이 됐고요. 현재 지금 시험 가동 중인데 거기에 이제 일일 9천 입방병부터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돼요. 그중에 60%는 이제 가온을 해가지고 혐기성으로 이제 하수를 처리를 하고 40% 현재 지금 버려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가스를 갖다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감량화 사업할 때도 이 바이오가스 생산한 부분을 갖다가 옆에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유상 판매죠. 공급을 해가지고 이거 재활용하겠다 이런 사업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가동 중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지금 40%가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라도 이 부산물을 갖다가 재활용해가지고 수익을 얻고자
해가지고 9월 중에 가스안전공사에 기술자문 요청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가스가 발생되고 이 부분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기술자문 요청 결과 이제 보완 요청이 와가지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완도 되고 시설도 이제 보완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이제 용역이 돼 있고요. 이 용역이 나오면은 기술자문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라북 도지사한테 바이오가스 제조업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증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시설이 보완이 되면은 업무 개시 신고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판매가 되는데 이것은 판매는 과연 뭐 제3자한테 팔 것인가 아니면 당초 협약대로 음식물 처리장으로 갈 것인가 가는데도 도시가스법에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온 가스 배관하고 음식물 처리 배관 사이에는 한 5m 거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나가려면 또 도시관리법에서 이제 도시가스 SK 전북 에너지가 그 이제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이제 판매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 사례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제 용역이나 수익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이 시기가 용역이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맨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그럼 그때 이런 문제성을 야기가 들 것을 예상을 하고 그때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해야지. 이미 다 완공하고 가동되고 나니까 이제서 문제점이라고 용역을 나갔다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시점이 문제란 얘기지. 안 그래요? 이런 문제가 맨 처음에 이게 준공되기 전에 착공하면서 그 감량 시설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네, 바로 끝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 이것을 용역을 해서 완공이 되면은 준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되라고 이제 와서 딱 그렇게 해버리면 그동안의 업무 처리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준공이 튀고 그 발생되는 이제 부산물을 갖다가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제조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런 까다롭습니다, 시점이 그게. 지금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걸 시점을 했어야 갖고 예서 수익을 지금 7억이 연간 7억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이거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때부터 뭐 차근차근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당했을 텐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가지고 그 발생되는 부산물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아무튼 이 하겠습니다.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하수 쪽의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익산시에도 기대도 했고 우리 동산동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악취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플러스 또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냐 이거지. 근데 이것을 이제 와서 또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의 업무를 뭐 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어서 그냥 하시죠. 조금. 예. 조금 더 이어서. 자, 그러면 우리 2015년도에 준공된 유천 생태 습지 공원이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 실질적으로 하천 하천 오염수를 다시 유천 생태유를 흘려서 다시 정화를 해가지고 만경강이나 새만금에다가 흐르는 지금 개선 사업으로 환경청 공모 사업이죠. 그걸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동산동에 설치해가지고 동산동 주민이나 익산 시민이 찾아와서 그 힐링을 만끽하고 있는 그 장소예요. 근데 그 동안에 하수과에서 관리를 쭉 해왔어요. 근데 2023년도에 조직 편제나 업무 편람을 바꾸면서 지금 녹색 도시 사업소로 다 넘어갔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공원 관리는 저는 이해를 해요. 녹색 도시 사업소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유천 생태는 기능이 오염수를 지금 생활 하수 오염 하천 정화수를 다시 재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기능소란 말이에요. 이것을 녹색 도시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돼 있어서 공원은 하는 것은 좋다지만은
그 거기에 흐르는 그 정화에서 흐르는 그 유로 돼 있는 그 1.1km 하천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그 공원 내에 있는 수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녹색도시 사업소에서 그 관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로를 그렇게는 저희들이 녹색도시 그 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하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하수처리장 처리장에서 법정 수준을 준수해서 방류를 하면 저희들이 만약 그 수로라고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하천 같은 경우도 업무 소관 등이 좀 약간 불합리할 쪽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천하고 과장님 하천하고 이 유천 생태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생활 오염수를 가지고 다시 재기능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원 관리는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천은 우리 하수과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전부 다 악취 나는 것을 녹색도시사업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그 수질 자체를 저희들이 그 뭐 방류수 수질 적정하게 다 방류하기 당연히 때문에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자 2015년에 준수를 해서 지금까지 하천 준수를 한 번도 안 해서 거기에 산책하는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많냐? 그 악취 때문에. 지금 하천 하수를 흐르는 그 침전이 계속 지다 보니까 거기에 쌓여서 쌓여가지고 그게 악취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침전수를 작업 준수를 해줘야 되는데 준수를 않고 있으니까 녹색도시사업소에서는 자기는 기능적인 것은 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뭐 과장 말씀도 맞아요. 하천은 하천과에서 하겠지. 그지만은 이것은 그 하수과 하수 정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요? 냄새 안 난다고 봐요? 동산동 주민들하고 이미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간선에서 나오는 그 유수를 흐를 수 있게끔 유입될 수 있도록 유수를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수문도 다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 설치해 놓고 하수과에서 발을 딱 뺀다 이거요? 응?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런 악취가 났을 때를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약속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담당도 바뀌고 우리는 그때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업무 이관 됐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발 빼는 겁니까? 권 의원이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 원상복귀 제가 다 시키겠습니다. 하수만큼은. 예? 기능을 찾아가야지 왜 녹색도시에서는 해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기능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수과에서 해야지 그 냄새 나는 것을 잡아야지 이거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원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네, 이사입니다. 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예. 지금 시험 가동 중에 그 기술 용역을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험 가동 중에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기술 더군다나 기술 용역을 맡겨서 그러면 준비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전 대비가 그 가스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제 와서 그게 저촉이 다 되니까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지.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회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 그 상수도 사용료를 지금 현실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매년 8.1%씩 인상을 5년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현실화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하수 사용료 현실화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지금 22년도로 보면 30.52%인데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그 일반에 의해서 전출을 받아서 세금으로 잡는 게 지금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2억 정도 정세됩니다. 200억이 넘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경상전출금으로 지금 100씩
8억을 받고 자본 전주로움으로 지금 94억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210억 원이에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 하수도 사용료가 이게 거의 동결이 된 지가 한 5년 뒤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8년도에는 35%, 19년도는 37%, 20년 뭐 30%에서 거의 지금 다 하향세로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계속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계속 맞습니다. 받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요? 지금 우리 시 재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수가 지금 많이 발생이 이제 유입이 발생되죠. 이제 잦은 호우 등 이래서 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도 현대화 사업도 해야 되고 관교체도 해야 되고 처장도 증설돼야 되고 앞으로 산적 같은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 하수 현실화가 안 된다면 계속 이 매년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그대로 놀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저희 하수도 요금이 현실은 이제 30.5%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그 가장 싼 것이 저희들이 550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는 지금 가정용 지금은 톤당 550원입니까? 예예.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빠지면 약 네. 800원 정도.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따지면 톤당 550원인데 처리 원가는 2,800원이 넘어요. 5배가 넘어요 지금. 예. 그러니 적자가 나죠. 예. 이거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맞습니다. 거예요? 저희들이 그 현실화율에 대해서 저희들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에 올해 그 한번 상수도 현실화율을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주장해서 상수도는 어느 정도 현실화 됐고 예, 예. 내년도는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예, 적자가 알겠습니다. 많이 나요 이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하고 그리고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거 과장님 아시죠? 예.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하수과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지방공기업법 제3조를 보면 그 경영의 기본 원칙에서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아시죠? 예. 근데 하수도과 업무 보고 그 자료 35쪽 한번 보셔요, 과장님. 네, 여기 보면 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출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잠깐 13쪽 한번 보세요. 상수도과.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는지 한번 보셔보세요. 아까 하수도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주요 업무 결산이 13쪽. 차이점 느끼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사업은 지방 공기업인데 그 기업의 그 경제성,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 어떤 수입적 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비교가 되죠? 예. 그 하수도과 업무 그 어디에도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는 경영 개선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다고 생각되나요? 예. 네. 그 하수도 현실화율이 작년에 이제 30% 정도가 됐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죠? 예. 근데 이제 상수도 사업의 경우 현실화율이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노후 시설 투자 계획 뭐 확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16년 만에 이제 다음 달부터 11월부터 그 요금을 인상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본의원이 그렇다고 하수도 요금을 뭐 인상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최소한 공기업이라면 경영 그 효율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경영 개선을 어떤 장기적인 그 플랜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내년도 업무 보고에는 공기업 운영 부분에 대한 보고도 빠뜨리지 말고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38쪽 한번 보세요. 북부 1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원래 2020년 2월에서부터 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어요. 올 이제 업무보고 계획에서도. 예. 근데 여기 반성을 보니까 행정 절차 추진 및 설계 변경으로 착공 및 공사 지연이 됐다고 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설계 변경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설계 변경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못합니다. 오타예요? 예. 이렇게 아니, 중요한 것을 이렇게 오타를 내면 제가 안 미처 되죠.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착공을 좀 늦은 것은 사실인데요. 착공이 늦은 거지만 예, 예. 제가 볼 때도 이게 설계 변경 한다고 이야기 예, 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써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검토를 보든 네, 앞으로는 죄송합니다. 검토 그런 잘 검토 해주시고요. 확실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기간이 많이 늦어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주민들은 오우수 이제 그 분류식 이제 하수관로를 함으로써 그 개인 네, 정화조에 맞습니다. 대한 그런 뭐 그 정말 환경적인 부분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압축 개선 사업 거기에서 지금 2 중계펌프장이 나오죠? 예. 1 중계펌프장이 어디죠? 저기 신동에 있습니다. 2 중계펌프장. 저기 현영동 쪽에. 네, 다 그 신동이에요. 예. 본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지금 악취 기술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어요. 예, 제출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악취 진단 기술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서류를 현재 지금 지방환경청과 환경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지금 빨리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예, 있어요. 예. 악취도 악취지만 지금 제1 중계펌프장 2 중계펌프 이번 장마철 때 예. 다 터졌어요. 다 터져가지고 거기에 오수가 다 논에 다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논이 누렇게 떠버렸어. 다행히 이번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피해 보상을 일부 받았지만 나중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뭐 시에서 다 보상해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 차측 관로에서 저희들이 하수가 저희들이 많은 그 유입량이랄지 하수가 유입되면 저희들이 역류하는 현상을 발생해서요. 저희들이 그 관로에 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의원 생활하면서 지켜봤지만 양이 오버가 돼요. 오버가 예. 돼서 장마철만 되면 다 펑크가 다 터져요. 압에 의해서. 예. 그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그 압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로에 대한 어떤 저기를 점검을 해서 예. 판단을 하셔야지.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반복될 거냐 이거요. 저희 관로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잠금 등 그 방지 제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악취도 악취지만 지금 예. 해마다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1년 농사 다 망쳐버려. 예. 당연히 올해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장마철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으면 좀 덜었는데 올해처럼 장마가 심하잖아요. 이건 100%입니다. 이 앞전에도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진단 그 결과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악취보다도 농민 피해가 더 우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좀 판단해서 관료에 어쨌든 대한 이런 얘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 어떤 조치를 알겠습니다. 취해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그 생활민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제가 그 도로관리과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도심에 우수 매눌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매눌 주변에 다 이게 터져가지고 비만 오면 이 관로로 들어야 되는데 땅에서 막 들어가지고 땅 꺼짐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신동에서 몇 건이 터져가지고 그 처리를 해서 지금 매눌을 주변을 다 파가지고 다 막도 막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매눌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예, 예. 이게 어쨌든 포토홀이 안 생겨. 이게 말입니다. 인도에 포토홀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 옆에가 매눌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나가시다가 나이 드신 분이 땅건이 푹 꺼져 있는데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얼굴이고 안면이 다 당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 치료받는지를 모르니까 가서 본인이 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거 다 하수과에서 다 치료해줘야 돼요. 저한테 하소연 오는 겁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간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오냐고 저만 많이 야단 맞았어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올해만 생긴 것도 6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시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 전에요. 동절기 때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치 점검한 다음에 저희들이 3월경에 시설 보호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그 점검 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매눌 주변이랄지 오수 매눌이 아닌 우수 매눌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매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수 매눌하고 오수 매눌까지 오수하고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예, 예. 이거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차지해야지. 예, 예, 예.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예, 지금. 맞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생명과 직 관련이 있어요. 응? 예, 훨씬 땅꺼짐 지적이시고요. 생명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빨리 예, 조치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치과의 감량하서 우리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황하수소 측정하기 위해서 탈항 설비가 있잖아요. 예, 예. 네, 탈항 설비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농도나 그런 것들을 자동 계측하게 돼 있죠. 네, 예. 저기 있습니다. 네, 네. 그 자료를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탈항이 황화수소가 굉장히 인체에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청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저희 공식적인 업무 질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제 하수과에서 명절 전에 어떤 직원들의 비행이 좀 감사관에 이렇게 좀 적발돼가지고 좀 문제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라도 간단하게 상임위에 어떤 보면은 직원 관리의 어떤 소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좀 사과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입장은 반드시 좀 부서에 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우리 공직자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데 저도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 상황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안 그 이상 이하도 저희들도 지금 말할 상황이 없고요. 암행 감찰관에서도 뭐 자세한 사항을 안 주고하고 있고 이제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다른 이제 절차를 이행하려고 진술을 좀 요구했었는데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모르고 아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개인적인 일탈행위지만 공무원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우리 관리자 상임위보다는 입장에서 또 시민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예, 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 언론에도 다 굉장히 나온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상임위 우리 의원님들께 굉장히 뭐 죄송스럽다는 이런 제 의견을 좀 표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 정리해 부분 주시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어찌됐든 뭐 우리 하수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관리에 좀 철저를 해주시고 아까 중계펌프장 제3중계펌프장이 예, 예. 왜 거기도 그 기술 안전 용역을 했어요? 지금 저기 악수 진단 기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언제요? 지금 저희들이 의뢰한 지가 지금 며칠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거기 빨리 하셔서 예, 거기는 예, 예. 그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늘 얘기하는데 예, 예. 거기는 아파트 이미 뭐 500여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바로 예, 예. 앞에. 그래서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하수과는요. 우리가 이제 뭐 늘 지금 뭐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 호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익산시가 이 하수 용량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수도과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남양공업사 아시죠? 예예예. 아마 단장님이 그 현장에 침수됐을 때 갔었기 때문에 근데 올여름에도 또 침수가 됐어요. 그냥 그러면 우리 하수과는 무엇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가 연 3년째 지금 침수가 벌어져요. 비만 조금만 많이 오면 물이 그냥 찹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좀 내놔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비가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좀 거기 현장에 다시 나가 보세요. 그 건물을요 콘크리트를 쌌습니다. 물 안 들어오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